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 번의 설명회를 이미 했고요. 4등급도 논술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가 논술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번에 내년 발표가 1290명 증가해요. 논술이 또 좋은 이유는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는 좋다. 논술 경쟁률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은 학생들이 논술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 경쟁률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최저를 잘 못 맞추고 있다. 수능 최저 기준은 매년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를 맞추기 쉽게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 등 기준이 2합 5에서 2합 6으로 줄어든다든지, 과학 2과목을 강제했다가 탐구 2과목으로 좀 풀어준다든지 최저 기준은 좀 완화되고 있다. 논술 반영 비율이 100% 대학, 이런 학교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은 논술 꼭 100%가 아니에요. 논술 비중을 많이 보는 전형은 전부 다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 들어가는 데도 있고 출결 들어가는 데도 있고, 논술이 가장 낮은 데 같은 경우 한 60%, 70%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요. 내신 반영 비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한 두 학교 정도 빼고는 이제 6등급 정도 안에 들어가면 4, 5등급 정도 됐을 때 감점이 100점 만점에 1점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학기에서 내신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나 6에서 막아야지. 그보다 더 내려가면 이제 7, 8로 가는 순간 이제 감점이 엄청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출결을 반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단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 기존에 있었다 하면은 3회를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 학교를 빠진다 했을 땐 타당한 이유를 좀 대셔서 무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 3합 7 최저가 이제 생겼습니다. 국민대도 이번에 신설을 하고, 단국대 천안이라고 하죠. 이쪽에 2대, 7대 이렇게 더 뽑고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 과학 2과목을 탐구 2과목으로 하니까 사탐도 지원할 수 있다. 홍익대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 강제를 했었는데 탐구 과목도 괜찮고 과학 2과목 그냥 사회 들어도 괜찮다. 근데 홍익대 같은 경우 3합 8, 꽤 높은 최저 충족 조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도 여기 출결, 논술, 내신, 출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논술 100%로 바뀌었습니다. 이화여대 의예 생기고, 서울여대가 과학 논술을 봤었는데 이제 수리 논술로 바꾸면서 수능 최저 기준도 폐기를 했어요. 어떤 스타일로 낼지는 아직 예시가 안 나왔고요. 이제 초가 되어야 어떤 식으로 수리 논술 문제를 낼지,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할지, 언제 시험을 치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뭐 시립대, 광운대 논술 비율 올라갔고요. 성신여대도 100%로 바뀌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 이제 좀 스타일이 달라졌는데요. 이공계, 문과, 이과 둘 다 인문논술, 수리논술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좀 바꿨습니다. 그 대신 문과 학생, 사탐을 본 학생들은 대부분 자연계열 공대 지원을 할 때 수학이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3합 6, 3합 5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수학을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문과 학생들도 글쓰기로 논술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수학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트렌드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올해 입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권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수시 모집 인원의 44% 논술 전형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한 45% 정도가 수시 지원이고 정시가 나머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논술을 지원을 했다는 얘기고, 23학년도부터 보면 논술 지원 자수라고 되어 있지만 한 명이 한 6장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 한 장 한 장을 한 명으로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5만 명, 4만 명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이 인원은 전체 정시까지 다 합쳤을 때 10 정도예요. 수시만 놓고 보면은 한 20% 되는데 전체로 봐서는 10%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논술 전형이 대부분 수도권 소재 대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전형이고,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 내신이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뭐 2점대든 3점대든 상위권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종합이나 교과 전형으로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은 내년에 더 몰리지 않을까. 올해 수능 본 학생들이 한 46만 명 정도 되거든요. 내년은 더 늘어납니다. 내년은 이제 학생들이 좀 많아서 내년은 또 늘겠죠. 55만 명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상위권대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논술 저평가된 이유, 학생들이 이제 위축되는 게 경쟁률 때문에 그렇죠. 경쟁률이 뭐 40대 1, 50대 1, 60대 1, 서성한이라고 불리는 학교들은 거의 100대 1 정도가 나옵니다. 서성한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의 비율이 10%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양대도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 3합치를 만들어낼 테고, 이거는 서강대랑 같은 수준이 될 테니까 한 30-40% 될 거고, 성균관대는 3합 6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저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것도 뭐 다 따져보시면 탐구 2과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랑 같은 3합 6은 또 아니에요. 탐구 반영이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국대랑 성균관대 같은 경우 실 경쟁률이 20%대로 낮아집니다. 수능 이제 정시를 잘 준비해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 높은 대학도 쓰지만 이미 서성한 라인 정도 간 학생들은 고려대도 쓰고 뭐 한양대도 쓰지만
혹시 수능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서성안을 어떻게 보면 보험용으로 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중경외시 라인에서는 서성안을 이제 상향 지원을 하죠. 그런 경우에 좀 낮춰서 보험용으로 쓴 학생들은 수능을 잘 봐버리면 또 안 갑니다. 상위권 학교들은 그런 부분도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성대 같은 경우 실 경쟁률이 20% 낮아지니까 최저를 맞췄을 때 거의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최저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30-40% 정도밖에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수능 전략 과목들을 설정을 하셔서 최저 있는 학교를 지원하면 실 경쟁률이 한 10대 1, 20대 1 사이로 낮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25학년도 수시 경쟁률 상승했다. 앞에서 당연히 지원자 수가 늘었으니까 경쟁률이 상승을 하겠죠.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놔둔 거는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에요. 연세대 같은 경우 50대 1, 시립대 33대 1, 인하대 37대 1, 가톨릭대, 과기대, 광운대 이런 순으로 보시면 아주대 한 20대 1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를 잘 못 맞추잖아요. 전략적인 선택으로 최저 없는 학교도 좀 고려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진짜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주대도 난이도가 좀 하락을 했고 단국대가 올해 정말 쉽게 문제가 났어요. 파이널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다 풀고 나니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변별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 맞은 것 같은데 다 맞았다는 학생 중에 합격을 하는 학생이 있고 또 아예 예비번호도 못 받은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어려운 시험, 쉬운 시험 어쨌든 난이도는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도 응시를 해서 혹시나 수능에서 최저를 못 맞췄을 때에 대한 대안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응시율 최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수능 좀 쉬웠다, 물수능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화학 원 1컷이 만점인 건 들어보셨어요? 만점을 맞아야 1등급이 나옵니다. 하나 틀리면 벌써 2등급이에요. 근데 탐구는 그 등급도 이제 최저 기준에선 중요하지만 정시까지 가면 100분위 점수가 중요해집니다. 표점이 아닌 탐구는 100분위가 중요해지는데 탐구에서 하나를 이제 화학에서 하나 틀리면 100분위가 90이 나옵니다. 거의 최하권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2등급에서 제일 아래가 프로로 보면 90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년은 어쨌든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물리원, 화학원 난이도가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 결시율, 시험 응시를 안 한 학생이 작년에 42%에서 프로까지 그러니까 반 이상 안 왔다는 얘기죠. 하나 건너 한 명씩만 왔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한 명씩만 옵니다. 최저 맞추는 게 한 20% 정도로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인문계 학생들이 거의 50 결시를 했어요. 사탐 런을 하면 인문계 학생이 더 수능에서 곤란함이 생겨요. 이제 과학 1의 미래는 과학 2 그 뒤를 밟지 않을까,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사탐으로도 갈 수 있게끔 많은 길을 열어놨고 물리 2 같은 경우나 화학 2 이런 걸 하면 가산점 있는 대학도 있을 텐데 그런 메리트를 포기하고 과학 1으로 갔고 이 과학 1이 다시 사탐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과학을 보면 이제 정시 지원했을 때 가산점 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탐을 하면 공부량도 줄어들고 이제는 지원자 수도 많기 때문에 100분위도 괜찮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더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왼쪽은 예전에는 작년 보면 이 빨간색이 100분위 90인 학생이 사탐이 맞냐 과탐이 맞냐 하면 이 빨간색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과탐 인원이 같은 100분위를 가진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100분위 싸움인데 같은 100분위를 가진 과탐 인원이 많으니까 이 친구들이 사탐 이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했을 때도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 보면은 사탐 누적 인원이 과탐 인원보다 다 많아요. 사탐이 굳이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위권 부모님들 같은 경우 최상위권 지원 못하는 거 아니야? 많이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데 자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미지정하는 학교 수학을 미적분 기하가 아니라 확공도 괜찮아 이렇게 많이 풀렸고 과탐을 필수 지정한 학교는 서울대, 연세대 수시, 고려대는 수시 정시 모두 과탐을 해야 된다. 아까 논술에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미지정했다는 얘기는 여기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강대는 재작년부터 풀었어요. 사탐을. 이런 표를 제가 수록을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구과목을 꼭 해야 되는 학교가 한둘이라면 나머지 학교로 6개를 채울 수 있으면 굳이 과탐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전략상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수의 특징은 이렇게 되고요. 뒤에 어떤 예시들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과 수능의 공통점 차이점. 수능 단답식, 객관식이거나 단답형 주관식이죠. 과정을 안 봅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증명, 설명, 특히 서술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죠. 수학을 잘한다고 꼭 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서 이 부분을 잘 채워내면 수학 실력, 내가 가진 수학 실력을 논술 실력으로 치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고요. 업무 메일을 예를 들었을 때 첨삭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안부 인사죠. 그리고 여기 본론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난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회사에서 일이 바쁘고 그럴 때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써놓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핵심을 빨리 알아보고 싶다면 이런 업무 메일을 이제 첨삭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장황한 인사말 필요 없다. 여기가 핵심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 메일의 목적
교육 일정을 안내해드린다. 일시와 장소는 이렇게 되니까 참석 여부를 25일까지 메일로 회신 달라. 이 내용이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딱 보자마자 요거랑 두 개만 빨리 알아들으면 좋겠다.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 알아보기 힘들게 장황하게 이걸 써버리면은 교수님들이 채점하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답이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답이 틀렸을 때 감점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으면 부분 점수 바로 줄 수 있는데 한참 찾게 만들면 여기까지가 맞는지 여기까지 맞는지 여기까지 맞는지 못 찾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감점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명료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 이것보다는 이게 채점이 빠르다는 얘기는 부분 점수도 빨리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분 점수 찾기 어려우면 틀렸다라고 그냥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논술 예제로 한번 보시면 더 극명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장황한 메일보다는 핵심을 간략하게 써놓은 이런 업무 메일이 이제 담당자가 봤을 때 일의 효율성이 확실히 올라가겠죠. 12월 이제 첫째 주에 10월 1일에 논술이 다 끝납니다. 제일 늦게 치는 학교가 이제 아주대 인하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이 들어가겠죠. 10월이면 대학생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여러 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면접도 봐야 됩니다. 교수님이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논술 채점을 해야 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업무 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바빠 죽겠는데 뭐라고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 핵심만 얘기를 해라. 제가 여기 뭐 분당 영동여고랑 송림고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시험 출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채점 원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원 목적 분류표나 모든 것들이 사실 수학 문제를 출제를 하면 다 들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공개하는 건 채점 기준표 정도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제공을 하는 학교도 있고 이제 거칠게 대충 제시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있고 이것을 고등학교 교사들이 나중에 선행학습 연관성 평가를 또 합니다. 뭐 이런 채점 기준과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잘 강조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수업 교재 또한 이런 식으로 답안만 있는 게 아니라 평가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배점들의 대략적인 퍼센트를 수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채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이거 쓰고 이것만 쓰면은 50점프로가 감점이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 채점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잘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파란색은 논술 처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배웠다고 해서 이걸 다 쓸 수 없겠죠.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복습할 때 답안을 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종이로 이렇게 가려서 내가 쓴 데까지 보고 그 다음 줄을 한 줄 더 보라고 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겠어. 그럼 이제 자기 답안 작성으로 돌아와서 더 이어나가라. 이런 부분 파란색이 내가 참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랑 여기는 제가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란색으로 쓰던가 아니면 답안지에 밑줄을 그어서 이 부분은 보고한 부분이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서 이 답안을 오려서 제 교재 이 옆에다 붙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랑 교재랑 따로 놀면은 결국 답안지가 날아갑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환과 자기 답안을 보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했구나 이러면서 다음번 2회, 3회 복습을 할 때 확실히 자기의 구멍을 좀 메꾸는 게 극명하게 잘 드러나게 시작을 합니다. 논술과 수능의 공통점, 중학교 닮은 문제인데요. 수능 풀이는 식을 수립을 하고 답을 내고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논술에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 닮은비 1대1을 어떻게 찾아낸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설명을 잘 하려고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해요. 잘 하는 것과 많이는 다른데 잘을 잘 모르겠으니 양을 많이 채우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식이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간략하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얘가 닮음이어서 이 닮은비가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 도출될 때 한 문장으로 설명을 달아주면 감점 요소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남학생들은 되게 좀 거칠게 씁니다. 난 했어 이거랑 알아서 찾아서 보세요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X를 쳤는데요. 교수님들한테 혹은 평가하는 채점하시는 분께 평가 요소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수열의 합, 시그마 합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잘 드러내고 잘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손으로 써서 첨삭을 해줍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된다. 그럼 교수님 채점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여기 보질 않으세요. 볼 필요가 없죠. 이게 맞았는데 여기는 전개해가는 과정일 뿐이고 여기랑 여기만 보세요. 맞았네? 하면은 과정을 안 보세요. 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여기 있는 뭐의 어떤 흔적은 여기까지 도달하는 그런 전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답이 맞았으면 이게 설명을 하겠거니 하고 보통 넘어가세요. 그래서 한 5초도 안 걸려서 그냥 채점이 끝납니다. 이게 좋은 거지 10초, 20초 걸리게 하는 풀이 설명은 좋은 건 아닙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답이 맞았을 때 문제가 없어요. 틀렸을 때 교수님이 찾다가 지치면 그냥 안 찾아버리시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여긴 맞았고 여긴 틀렸었는데 못 찾겠어. 그러면 분명히 감점이 더 크게 일어날 겁니다. 여학생 풀인데요.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아까 보셨던 업무 메일 느낌이 나죠. 이런 경우도 답이 맞고 이 요소가 있으면 다 맞게 할 텐데 채점하는 사람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채점 기준에 맞는 거 어디 있지? 이렇게 찾겠죠. 두 번째 또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찾겠잖아요. 이 빨간색 표시가 채점 기준에 의거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영어들입니다. 근데 잘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앞에 있는 빨간색만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적으면 시간도 덜 걸리겠죠. 학생들한테 풀이를 빨리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학시험 수능 시험은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잖아요. 논술도 100분인 경우랑 한 120분, 여기가 가장 많아요. 문제 수가 8문제, 10문제, 그럼 한 문제 10분에서 15분. 그래서 이런 답안을 작성을 할 때도 이거는 처음에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수능처럼 어쨌든 답을 최대한 빨리 구하고 전체 문제 끝까지 다 돌아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왜 나왔는지 설명을 괄호치고 설명을 써주면 된다. 아까 식이 뭔가 도출되면 제가 설명을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빠르게 답을 구하면 설명을 쓸 곳이 없어요. 그 설명을 꼭 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괄호를 치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 학생이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 논술을 배울 땐 조금 많이 설명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래놓고 덜어내는 실전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요소가 빠져버리면 감점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많이 설명을 잘 친절하게 하려고 해라.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실전용으로 가서 핵심 요소들을 알자. 이렇게 해야 이것보다 아마 이 풀이를 적어내려고 하면 1분 이상 걸립니다. 쓰는데 이렇게 쓰면 얼마 걸릴까요? 5분도 안 걸려요. 시간 확보를 통해서 한 문제라도 더 풀자. 마지막에 결국 수능처럼 킬러 문항이 있어요. 제일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풀려면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비포 애프터로 보시면 이런 풀이를 이렇게 쓰는 게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원하는 풀이다. 지향점을 여기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한테도 좀 멘토가 되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학생들 보통 첫 시험 성신여대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보통 끊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서 다 못 적었어요. 다 못 적었다는 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어렵지만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시간 관리가 결국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전 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서 다음 시험 보는데 큰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건 잊고 수능에 집중해서 수능 끝나고 나머지 좀 잘 보자.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 뭐 망쳤다.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앞장 시간을 다 쓰느라 뒤에 생각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광운대를 합격을 했는데요. 광운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확통을 전혀 안 하고는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과 비슷한 학생이 올해 있어서 광운대를 추천을 했고 그 친구도 여학생인데 성신여대는 9번 예비 9번을 받았고 광운대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 약간 프리 스타일을 좀 보면 이 친구는 광운대 잘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항공대 예비 추합으로 9번 정도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차피 지난 시험이잖아요. 이미 망친 거 어떻게 합니까? 뒷시험이라도 잘 볼 수 있게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계속 시간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합격 수기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성지고 학생인데요. 수능 점수가 342, 43 이렇게 나와서 수능 최저로 하면은 3합8이죠. 홍대 간신히 맞췄어요. 근데 되게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구모 성적이 2, 3, 2 나오면 저것만 봐서는 뭐 3합7 되죠. 3합6도 됩니다. 3합6이면 성대, 한양대, 서강대, 웬만한 학교 중앙대 다 쓸 수 있어요. 이제 자기 객관화가 좀 되고 수학이 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어렵게 나는 학교들은 피하고 홍익대 같은 경우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싫어하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의 시험을 치죠. 선택 과목 확통기가 다 나오죠. 최저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이게 반대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 충족이나 모든 조건을 맞추고 나면 경쟁률이 뭐 20대 1, 30대 1이었던 게 제 생각에 4대 1도 안 되게 줄어듭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기하를 못 풀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올해 아까 변화사항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확통기하 수학을 확통 안 되게 했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확통도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확통 응시자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미적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적 선택자가 아닌 이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논술 전체적인 모든 전형 자체가. 그리고 과학 2과목을 강제했는데 이제 사탐도 3합파를 맞추는데 써도 된다. 내년에 좀 많이 완화하게 일정이 발표됐는데요. 그래도 이 3합파는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2합 5 생각하시면 2 하나, 3 하나 나머지 4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합파를 맞추려면 2, 3, 3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학생들은 대박을 치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선 한科目도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뭐 교과로 간 친구들은 내신이 1.8대 나오고 종합은 2.2, 논술은 4.3, 평균이 4.3이라는 얘기는 3점대도 있고 5점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표점으로 보면 저렇게 되고요. 이 친구 같은 이제 경희대 합격했는데요. 이 친구도 구모 성적까지는 좋았습니다. 3합 7 나왔기 때문에 서강대까지도 다 썼었는데 수학하고 영어 등급만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2하 5를 맞추고 나머진 4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극상위권 학생이었고 정시로 성균관대나 건국대 이제 농대라고 하죠. 이쪽 유전 농업
자영업 계열로 가고 싶어 했는데 정시가 잘못되면은 뒤가 없으니 성균관대나 건대 정도 2개 정도 쓰려고 논술을 시작을 했어요. 3수 때 왔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서 구모 때는 이제 논술 쓸까 말까 걱정도 하고 그래서 성대 자연이나 건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망해도 갈 수 있으니 성대는 보험용으로 하나 넣고 나머지는 좀 상향을 하자. 그래서 수능 점수 보고 골라서 3개 정도만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좀 높은 학교들만 남아서 논술로는 합격을 못했고 정시로 고려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화학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수학도 하나가 실수하면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빠지고 화학 같은 경우 그 전에 생2를 하다가 화학으로 옮기고 나서 점수 향상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전날 수능 전날이나 시험 전날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대진고 나온 학생인데요. 그렇게 멘탈이 조금 약한 학생들은 보험이 좀 있으면 이 논술로 꼭 가서가 아니라 수능에서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뭐가 잘못됐을 때 논술로 가야겠다. 최저 잘 맞춰서 시험 잘 마무리해야겠다 할 수 있는데 국어가 좀 어렵게 작년 같은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났잖아요. 그럴 때 첫 시험부터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고 나서 뒷 시험을 다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이걸 보험으로 가져가면 좀 여유가 생기면서 시험을 잘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합격 수기도 손으로 잘 써줬고요. 어머님도 감사하다고 정성 어린 문자를 좀 주셨습니다. 올해 또 이제 아주대 작년에 논술로 합격을 하고 올해 한양대, 연세대 수능은 안 보고 그냥 논술만 보고 싶습니다 하고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대 일주일 전에 시립대 시험이 있으니까 실전 강화를 좀 올리고 시험을 보자 이렇게 하고 전혀 부담감 없이 그냥 갔죠. 이 친구 아주대도 비슷한 과에 있었어서 여기 합격을 하고 연세대도 잘 봤습니다. 이제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3, 4등급 학생들 이제 좀 나옵니다. 뒤에 4등급 학생도 나올 거고요. 이 여학생 같은 경우 수학 3, 탐구 4, 2합 7 맞추고 성신여대 간호 합격한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경화여고 학생인데요. 간호학과만 다 썼는데요. 수리논술, 약식논술 다 상관없이 간호만 다 쓰고 종합전형으로 지방대 간호학과까지 다 썼는데요. 수학 실력도 괜찮았는데 역시 시험은 그때 운이 좀 따라야 되고 성신여대도 꽤 잘 썼는데 간호학 을지대만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 약술이라 국어 시험도 보고 가천대 시험이랑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큰 기대는 여긴 안 했는데 합격을 했고 을지대가 보건, 간호 이쪽이 좀 강한 학교다 보니까 여학생들 선호가 좀 많고 그리고 은근히 실력자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성신여대 간호 같은 경우 수능 국수탐 3등급 대 정도 점수가 나와야 돼요. 100분위로 보면 6.15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상위 3.5%로 보면은 지금 1등급이 4%고 2등급이 누적 11%라고 보면 3등급 초반 점수가 나와야 갈 수 있는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 나왔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4 이하란 얘기죠. 단국대, 광운대 최저 없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3, 2도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3 나오고 탐구를 4탐으로 바꿨습니다. 2합 5를 맞추긴 했어요. 그래서 숭실대 그리고 세종대 이런 학교도 좀 지원을 했는데요. 단국대가 시험이 쉽게 나왔고 단국대 제 세미파이널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시험이 너무 쉬운데요 뭐 이런 반응이 있었던 학생이 둘 다 사실 단국대 너무 쉬워서 자기는 100점이다. 결과는 자기 예상과 자기 기분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대가 거의 마지막 시험까지 있어요. 아주대, 인하대. 마지막 때면 정말 근질근질 하거든요. 앞에 시험도 이미 잘 본 것 같고 합격한 것 같고 안 됩니다. 끝까지 조금 더 참아야 됩니다. 이 친구도 2합, 2합 5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 이제 성신여대가 돼서 2합 7 요 정도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능 점수를 저한테 보내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 친구가 아까 합격 수기로 나왔던 친구랑 좀 스타일이 비슷해서 광운대를 추천을 했고 수능에서 좀 자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광운대 합격을 했고 뒤에 있는 가천대랑 성신여대 예비 번호를 받아서 3학교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분당고 학생인데요. 2합 6. 이 친구 이제 수학 2가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 됐니 했더니 이제 미적분 찍은 2문제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컷에 걸렸는데요. 84점이면 사실 좀 남습니다. 2 등급에.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수능 다음 날도 문자를 주시고 항공대를 비롯해서 3학교 이상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대진고 학생인데 수학 3, 탐구 3 이렇게 뜨면서 2하보를 맞추면서 반 정도 학교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이제 반수를 하든 재수를 하든 어쨌든 붙여놓고 가자. 그래서 학생 불러다가 열심히 다독여서 항공대부터 나머지 최저 없는 학교까지. 이 친구도 이제 광운대 예비 3번이라 아마 광운대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성신여대 합격한 경우랑 덕성여대. 수학이 그렇게 높지 않죠. 3등급이면 사실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은 구간이긴 합니다. 2에 가까운 3인지 4에 가까운 3인지 네, 앞에도 보시면 조금 그 등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논술의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쓰는데 느린 학생은 자기 단점을 보완해야 되고 엄청 빠른데 실수가 있는 학생은 또 보완하는 점이 다르겠죠. 여학생들은 사실 여대를 지원을 하면 경쟁률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이고 또 여대는 추합이 많이 돕니다. 여대랑 다른 학교 붙으면 딴 학교로 좀 많이 빠져요. 그냥 보이는 경쟁률만 보실 게 아니라 추가 합격도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어쨌든 걸어두자. 합격하고 보자. 동덕여대 이번에 좀 이슈가 있어서 보러 가기 싫어요.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이럴 때 이제 결혼도 많이 생기고
경쟁률이 실제적인 경쟁률, 응시율도 떨어지니까 가서 잘 보고 나서 나중에 딴 데 붙으면 네가 골라서 가라. 학생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나 학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선생님이 그래도 조언을 해주면, 좋게 얘기해주면 아 그런가요? 하고 또 따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죠. 네, 수능 최저 맞춘 걸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수학이 3, 이 친구는 2 나왔는데 아까 그 친구 같죠? 항공대도 붙었던 그 학생이고요. 보통 수학이 3 정도가 많이 되고 수학이 2면은 안전권에 들어가는데 또 이제 가천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논술, 그러니까 수리 논술을 했다고 약식이 붙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리 논술과 약식 논술은 스타일이 좀 완전 다릅니다. 약식은 수능 스타일에 또 가까워요. 그래서 80분 동안 15문제, 한 문제에 5분씩 하면 75분 걸리거든요. 굉장히 타임어택인데 설명을 많이 쓰다가 오히려 마지막 문제 하나 못 풀고 탈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파이널 수업을 들어서 학교 스타일 을 전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천대 최초합은 아니고 1차 추합 붙은 학생이고 외대 글로벌도 여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하 모를 거의 못 맞추고 있어요. 가천대 논술을 보시면 올해 1012명 뽑았고 경쟁률이 43대 1 정도 되고 외대 글로벌 473명의 경쟁률이 45대 1 정도 됩니다. 45대 1이라면 확률로 보면 2배로 했을 때 2니까 그러면 3% 정도 합격을 한 거겠죠. 제 수업에 마지막 가천대랑 외대를 같이 묶어서 가천대 이과 외대 파이널 수업을 한 4, 50명 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은 학생들도 좀 있어서 3번 이상 들은 학생을 봤더니 23명 정도 되더라고요. 총 6번 수업하는 거에 3번 이상 들은 학생이 23명인데 그 중에 6명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추합 좀 더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4대1, 25%, 30% 정도가 합격을 했으니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마지막 파이널 수업 전에도 이제 가을 정도, 여름 정도부터는 약수령 수업이 좀 개설이 돼요. 상명대가 올해 처음 약수령 논술 응시를 받았고요. 여기 같은 경우 마지막 날 12월 1일 보는 한신대, 이 친구도 가을 내내 저한테 수업을 듣고 했습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을지대도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검정고시라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아니에요. 근데 수학 푸는 걸 보고 수학에 대한 보완사항을 얘기하고 가천대도 준비를 하고 을지대도 준비할 거면 저희 학원에 있는 국어 수업을 좀 듣고 그냥 국어가 3등급이 안 되면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운 좋게 국어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시험이 쉽길 바라고 들어가는 건 확통기하 안 한 친구들이 확통기하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논술 들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다 준비를 해놓고 기회가 왔을 때가 잡아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준비도 완벽하게 해놓고 들어가서 을지대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여기 보시면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이런 식으로 각 연도별 모든 문제들을 단원별로 분석을 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카페, 논술각 카페를 가보시면 연도별 타이핑되어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논술각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학교 기출문제를 다운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미로 찾기를 하셔야 돼요. 들어가서 자료실 갔다가 없네, 모집 요강 갔다가 한참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희 카페 연도별로 최신이 가장 위에 가 있고 5년 기출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이 강사분들은 한글 파일을 좋아할 텐데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스타일이 결국 프린트 되어 있는 문제 스타일, 글씨체, 글씨 크기랑 거의 똑같거든요. 이 문제들을 좀 풀어보셔야 학교 시험 적응력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 모아놨으니 최근 3개년 푸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다른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모든 기출을 거의 다 수록하고 있고 항공대 같은 경우 3개년 지난 것들은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5개년치는 저희가 다 올려놨으니 잘 찾아보시고요. 여기 보면 논술 공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학교별 전략사항을 좀 적어놨습니다. 연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더 주로 출제가 되었고 이런 분류를 통해서 다 뽑아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로그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설명에도 저희 블로그 보고 오신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올렸던 글인데 41개 대학 논술 최저 완벽 정리, 정리된 걸 좀 좋아하세요. 이런 부분에 난이도는 좀 어떻고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사 어떻게 되고 수능 최저 어떻게 되고 시험 전후 전기에 치는 학교들 연세대, 시립대, 홍익대, 성신여대, 가톨릭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분류들을 쫙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전기 시험은 되도록 하나 치는 게 좋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 2개 정도 치면은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도 하고 기대한다는 얘기죠. 혹은 잘못 치고 나면 좀 실망감, 좌절감이 커요. 자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정도 치고 시험 본 걸 잊어버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이 41개 대학에 대한
검색 건수가 한 26,000건 정도 되거든요. 월초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댓글로도 제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친절하게 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합격이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학생마다 다릅니다. 최저를 잘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쪽이 유리한 거예요. 뭐냐면 이 학교 네임밸류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높은 거죠.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조건이 까다로우면 한 20% 정도가 맞추고 조금 널널하면 30-40% 정도가 수능 최저를 맞춥니다. 내가 수학 실력이 부족한 걸 수능 최저로 이쪽을 커버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전 과목을 잘하지 않고 수학만 잘해. 그러면 이쪽 수능 최저가 없거나 그 학교에 비해 널널한 곳 혹은 수능 최저가 없는 곳에서 원서 지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합격이 쉬울 거는 학생 컨디션마다 다 다릅니다. 확률적으로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 있는 걸 맞추는 게 경쟁률이 줄어드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 전 과목을 잘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런 인원도 좀 많지가 않아서 최저 없는 학교와 최저가 좀 널널한 학교를 잘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논술 자료집이 사실 굉장히 분당권,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올해 시작을 했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독서실이나 학교 이런 데 가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영덕여고나 이런 학교들은 자기 학급수만큼 보내주세요 하고 더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많고요. 저희가 이제 학원을 다니시면 이거 받기가 수월하실 텐데 그게 아니래도 저희 블로그 올라갔을 때 거기다 댓글 신청을 하시면 택배비만 받고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니 이거 보시고 수시 지원, 논술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들 이제 저를 비롯해서 동영상 설명으로 1분 요약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설명을 듣기가 좀 어렵다, 아직 내가 초보자라 잘 모르겠다 하시면 동영상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뭐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거는 수능 이전이냐 이후냐. 과거에는 수능 전에 보는 학교를 하나 정도만 해라. 근데 멘탈이 강한 학생은 나는 논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면 전기에 2개, 3개 더 넣을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수능 이후에 보는 데보다 경쟁률이 반 이하로 줄어요. 연세대가 아까 보시면 50대 1 정도 되잖아요. 후기였었으면 100대 1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전기냐 후기냐 우리 아이 컨디션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선택 과목 확통, 기하, 미적분 이게 다 들어가냐 아니면 미적분만 보냐 그것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기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특강으로 그냥 다 커버가 되고 확통이 이제 고민이 텐데요. 확통은 넓어요, 범위가. 그래서 단원수만 뽑더라도 20개가 넘어가고요. 단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뭐 중복순열, 중복조합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뽑으면 20개가 넘어. 그 각 테마마다 개념이 하나나 2개씩은 다 있는데 그럼 벌써 40-50개를 암기를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고 안 풀고를 떠나서. 그래서 아 이게 중복조합 문제다, 뒤에 나와 있는 정규분포 문제다, 어느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그 공식을 떠올려서 적용해서 풀겠죠.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외워야 될 게 좀 많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 시험 난이도가 상중하, 그렇게 따지면 홍익대가 이 모든 걸 다 가졌던 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에 있는 학교가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예요. 수능 이후에 보고 미적분만 보고 수능 최저가 없고 근데 난이도는 그래서 높다. 근데 과거에는 학생들이 다 선호하니까 쓰지 않는 걸 권했었습니다. 근데 이젠 난이도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수능 최저는 더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 없는 학교로는 시립대도 있고요. 서울과기대 이런 학교들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선호를 하는 학교입니다. 이제 원탑은 연세대예요. 올해 좀 이슈가 있었지만 최상단에는 연세대가 있고 올해 과학이 빠지고 단답식 주관식이 4개, 서술형 2개 이렇게 바뀌면서 난이도도 좀 하락을 해서 분당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 거의 2만 명 정도 응시했어요. 그래서 이 표는 뭘 의미하냐면 전 과목을 보는 학교들 다 좋은 학교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인하 단국이 좋을까요? 아니면 연세대나 한양대가 지금은 최저가 생겼는데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확통이나 기하 이 과목을 선택을 하면 수학 실력을 올리지 않아도 내가 수학 실력이 올라간 것처럼 학교를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응시하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수능을 치고 입시를 끝낸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잘 아세요. 수능 등급이 진짜 안 올라간다. 수학 등급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산모랑 수능을 비교를 해봐야 되죠.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방점을 어떻게 찍었냐. 그러면 3등급에서 2등급 올리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원점수로 놓고 보면 미적분 1컷이 3개 틀려야 돼요. 2컷은 5개, 3컷은 7개. 뭐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확통이랑 미적이랑 난이도 차이가 많죠. 그래서 미적분 보는 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확통은 점점 쉽게 내기 때문에 확통 다 풀고 선택 과목을 좀 더 많이 맞춰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만 보는 학교 모든 학생이 원해요. 근데 확통이랑 기하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대 이렇게 선택지가 좀 좋은 선택지가 생겨버리죠. 근데 이 숭실대, 세종대가 여기 학교보다 미적분 문제의 난이도가 더 높아요. 변별을 저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내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확통기하가 변별을 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훨씬 쉬운 느낌입니다. 수학 실력을 올릴 거냐, 그 난이도가 높다. 선택 과목을 하면 시간은 투자를 하지만 결국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선택 과목을 하시는 건 추천을 드리고 학교에서 듣는 게 가장 좋고 못 들었다 그러면 제가 올해 2번 특강을 했어요.
했어요. 현충일이나 어린이날 뭐 이런 때 스승의 날이 어떻게 휴일이 겹쳤었던 것 같아서 한 3번 하고 방학 특강하고 2번 정도면 다 되는데, 제 생각엔 여름에 특강을 들으면 기한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확통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저한테 여름방학 때 듣고 이런 내용들이 좀 시험에 많이 나왔구나, 그 부분만 추석 때쯤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수능 끝나고 한 번 더 복습하면 3번이 돌아가기 때문에 확통도 다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다 드렸는데요. 확통 기하의 비중이 수원 수투보다 적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부담스럽긴 한데 시험은 당락을 결정짓는 건 미적분이고 선택 과목은 수원 수투보다 비중이 좀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최저 있는 곳 없는 곳, 미적분 말고 다른 선택 과목이 있는 거,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홍대가 최저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다. 갔다 올 땐 최저가 없고 미적분만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응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잘 풀었다고 하는데 불합격하기도 하고, 뭐 틀린 게 있어야 하는데 합격하기도 하고, 누가 합격하는지 최저 없는 학교들은 좀 오리무중이에요, 약간. 그리고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 마음에 드는 학교들이 이쪽에 많이 있죠. 여기서 미적분만 본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국민대 올해 신설을 했고요. 서울여대가 아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적분을 볼지 안 볼지 잘 모르겠고, 경기대 올해 처음 신설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몰렸어요. 경쟁률도 굉장히 나왔고, 서울에도 뽑고 수원에도 뽑고 양쪽 다 뽑아서 서울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서울 쪽으로 지원을 했고요. 조금 서울의 경쟁률이 너무 셀 것 같다, 좀 하향 지원으로 수원으로 지원하는 학생도 많고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 수원 수투만 보니까 부담이 좀 더 적죠. 근데 이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인물 시험 범위가 좁아지면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 작년에 확통을 받다가 올해 확통을 빼고 그냥 미적분만 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계속 조금씩 많은 학생,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고3 내신 과목으로 확통이나 기하 있으면 수업 시간에서 집중해서 들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선택 과목을 완성할 수 있어요. 아직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면 꼭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름방학 특강으로 완성 충분히 가능합니다. 확통은 전범위를 해야 되고, 기하 난 안 했어, 근데 기하 시험이 나오는 학교면 1단원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 1단원이 거의 대부분 시험에 50%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빈출 단원이에요. 1단원이라도 하면 되는데 1단원도 많지 않아요. 근데 1단원은 2차 곡선 원내 방정식 고1 때 배우는 거 있죠. 그 문제의 변형이기 때문에 식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다뤄본 문제의 스타일이 원내 방정식과 거의 비슷해요. 금방 마스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벡터랑 공간 도형은 안 나오길 바라야죠. 준비를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준비를 하고 가셔도 확률을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택 과목은 고1 과정 수원 수투보다 비중이 낮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결국 미적분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제가 원서 상담을 할 때 학생들 학평 점수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한 6월 정도 점수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수능 결과가. 근데 작년 올해 놓고 봐서는 6월이 어렵고 9월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하니까 수능을 6월과 9월 두 점을 이은 그래프 그 뒤쪽에 찍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니까 생각보다 좀 실망한 점수를 좀 획득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8월부터 수시 지원 대학을 제가 다 봤습니다. 6개 학교를. 구모 전에. 왜냐면 구모를 치고 나면 또 극상향으로 상향이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8월 정도에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 점수들을 바탕으로 어느 학교 학교들의 스타일도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느 정도 익힌 상태라 학교와 학과 그리고 저희 논술 자료집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일정, 모집 인원 이런 표를 다 완성해오라고 해요. 여학생들은 잘 해오는데 남학생들은 앉혀놓고 제가 작성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상의해봐라 하고 한두 번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냥 그대로 끝내는 학생도 있어요. 이걸 가진 상태에서 구모 보자마자 다시 상담을 합니다. 이대로 가실지 상향할지 하향할지. 이걸 안 하면 수능 전에 수시 지원 일어나는 시점을 잘 보시면 9월 모의고사가 목요일 날 쳐요. 9월 첫째 주.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수시 응시 원서를 지원을 합니다. 4일 동안 결정을 하면 좀 날림공사가 될 수가 있겠죠. 대부분 반 이상의 학생은 이 논술 문제 풀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원해요. 학교 이름 보고 날짜 보고 선택 과목 보고. 제가 아까 블로그 보여드린 게 그거 보고 그냥 텍스트 보고 하는 거예요. 시험 스타일 모르겠고 미적분만 보내, 시험이 언제네, 이날 어떻게 겹치네, 이것만 봐요. 거기에다 학교 네임밸류 좋은 순으로. 상대를 잘 모르고 대진 상대를 뽑는 거죠. 그래도 논술을 한 학생들은 저 학교는 이런 특성이 있고 내가 이 강점을 저를 눌러버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내가 약점인데 그 학교는 그거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학교야. 그런 학교 막 지원하면은 당연히 합격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제가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40에서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차이는 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서류 이렇게 보내드린 걸로 그냥 끝내신 분들도 있고, 전화로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신다든지 오셔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카톡, 문자, 대면 상담 다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따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이것도 다 있지만 이것도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기가 힘들고 학생들 찾아다니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매번 이제 첨삭할 때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지원했는지 빨리 체크를 해서 그 학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단체, 강의식 수업으로 커버할 수 없는
있는 개별 수업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원서 상담하면 저렇게 카톡이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마지막 날 지원하기 전에 어떻게 지원을 했니 했더니 이렇게 하려고요 해서 하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원하는 곳에 하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숭실대 고려해보지 않았니? 세종대 말고 숭실대 제가 쓰라고 한 거죠. 세종대보다 숭실대가 좀 더 좋을 것 같다. 너 스타일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숭실대로 바꿨고 이 친구가 단국대 합격을 했습니다. 상연고 나왔고 그 전에 서경대학교 약수령 논술을 합격을 했었어요. 이제 재수를 하면서 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학이 3등급 나왔는데 단국대를 합격했으니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시원서 지원 전략을 세워드리는데 학생을 좀 알아야 제가 지원 전략을 세워드리겠죠. 그냥 전날 오고 전주에 오면 약간 무당처럼 찍어야 됩니다. 어떤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도 최소 6월 정도에는 와서 학생들하고 2, 3개월은 좀 쓰는 걸 봐야 이 학생이 장점이 무엇인지, 어느 학교가 합격 가능성이 높을지, 광운대 쓸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시립대 붙었던 학생의 합격 수기를 올렸더니 어떤 어머님이 감사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이 학생이 2대 약대를 썼는데 2대 약대가 많지 않아서 그냥 2대 일반반만 개설을 해줬어요. 약대는 증명도 있고 이런 부분 어떻게 커버하냐. 그래서 오전 시간 그리고 수업 끝난 후에 이제 카톡으로 받은 거 첨삭을 해주고 이 친구가 굉장히 절실함과 간절함이 많이 보여서 도움이 많이 되려고 했고요. 약대 같은 경우 오후 시험을 보는데 오전 오후가 굉장히 유사성이 커요. 그래서 오전에 봤던 학생들 어떤 문제 나왔는지 좀 제가 파악을 해서 뒤에 시험 보기 전에 알려줬고 학생이 얘기한 게 2년 전 문제 어떤 게 거의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그 문제 꼭 풀어봐라. 근데 연락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학생 들어갔나요? 그랬더니 옆에 있다고 그래서 그거 있니? 그래서 한번 찾아본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보내주고 이 문제 꼭 보고 들어가라. 이렇게 지원을 제가 해줬습니다. 최상위반을 위한 커리큘럼 이렇게 되는데 최상위반만이 아니라 명문대 반도 넣어놨고요. 뭘 보시면 되냐면 제일 극상위 같은 경우 3월 달에 벌써 기하학동 선택 과목 들어가고요. 나는 기하학동 안 할 거야. 미적분만 할 거야. 그런데 미적분만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시는 순간 최상위 대학이 숭실대, 세종대, 단국이나 아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다음에 미적분에 집중을 하고 여름방학 때 선택 과목을 커버해서 최상위로 공부를 마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 미적분을 잡았냐면 겨울 내내 미적분 하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미리 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개념은 3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념이 좀 완성되는 시간들이 극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명문대반 같은 경우는 고1 수원 수투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 미적 시작 시기가 조금 늦어요. 여기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나눠지니까 뒤에 제 커리큘럼 어떻게 수업이 구성되는지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순환이 좀 이루어진다. 여름방학 때 학생들이 이제 불붙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추석이 이번에도 5일 이상의 연휴가 있어서 그때 하루에 12시간씩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 맞춰서 최종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세미파이널, 파이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정도에 종강을 하고 수능 끝나고 다시 마지막 파이널을 또 진행을 합니다. 연세대, 시립대 같은 경우 10월부터 파이널 수업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한두 달 전에 제가 어떤 안내사항이 나가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데스크에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 그런 학교별은요 여름 이후로 보시면 되고 이제 내가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 그리고 아이의 지금 실력 이 둘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떨어져도 좋으니 최상위권만 할 거다 하면 반에 맞춰 가고요. 근데 학생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제가 파악을 했을 때 따라오는데 좀 어려운 것 같으면 반 조정을 제가 좀 해주기도 합니다. 추천을 듣는 학생도 있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 학교 쓸 겁니다 하면은 그렇게 갑니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